안녕하십니까. 김벌레쌤TV의 벌레쌤이에요. 오늘 할 거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사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뭐냐면은 N차 방정식이 N개의 근을 가진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니까 왜 뭐 그런 줄 알고 있을 텐데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럴 것 같잖아. 뭐 그냥 좀 너무 기본적인 거니까 뭐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고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단다 하면 이렇게 받아들였을 텐데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할 거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 자, 이렇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 복속의 수 n차 다항식은 적어도 한 개의 복소근을 가진다. 요 복소근, 복소계수 이런 말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n차 다항식이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가진다. 요 말 자체는 좀 불편하지 않으시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무위키 뭐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이 정도의 이론들이 나와요. 이 정도의 방법을 써서 증명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방법들은 우리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들은 똑똑한 초등학생 아니면 보통의 중학생일 거니까. 고등학생도 힘들거든요. 뭐 위상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 전공 3학년 이상에서 배우는 거고, 뭐 갈로아 이론 같은 경우에도 뭐 수학의 역사상 가장 뭐 아름다운 증명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사실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직관적으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에 있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자, 그럼 1절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왜 중요한가? 수학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과 이런 거를 아는 사람들인데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서 우리가 1차식과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정도까지만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1차 방정식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x는 3분의 2가 되고요. 자, 만약에 루트 자, 이런 1차 방정식을 생각을 한다면 x는 루트 2가 될 거예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x의 개수가 자연수죠. x의 개수가 자연수일 때 x는 뭐 유리수 나왔습니다. x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 x가 무리수 나왔어요. 1차 방정식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체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x의 개수가 어떤 녀석일 때 x가 뭐가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실수와 실수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요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방정식의 개수는 분명히 실수예요. 그쵸? 뭐 정수도 실수니까. 그런데 이때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허수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지금 상상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두렵죠. 자, 1차 방정식을 할 때는 개수와 근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실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이쪽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오니까 개수는 실수인데 근이 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복소수라는 녀석의 도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두렵죠. 자, 1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으로 가는데 복소수라는 녀석의 도입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2차에서 3차 방정식으로 갈 때는 그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막막한, 우리가 3차 방정식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아까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이 정리가 된다고 치면은 개수학의 기본 정리가 뭐냐면은 이 녀석의 개수가 복소수일 때 근도 복소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증명이 되면 우리는 방금 전에 여기에서 했던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수체계의 도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함으로써 우리가 그 어떤 방정식을 만나도 두려움 없이 그 방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2절. 자, n차 방정식이 n개의 근을 가지는 거랑 지금 대수학의 기본 정리는 적어도 한 개의 근을 가지는 거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n차 방정식이 n개의 근을 가지는 거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 둘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 fx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fx가 n차식인데, 자, 만약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증명이 돼서 fx가 근을 가진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인수 정리에 의하여 fx가 a라는 근을 가진다고 친다면은, 자, 여기는 gx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gx는 몇 차입니까? 여기가 1차니까 gx는 n-1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똑같이 쓸 수 있겠네요. gx도 몇 차식이 되니까 이 녀석이 요런 근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gx가 n-1차인데 그럼 요 녀석이 마찬가지로 1차. 그럼 hx는 n-2차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hx도 그럼 근을 가질 거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fx라는 녀석이 n개의 근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괜찮죠? 쉽죠? 자, 여기서 할 건요. 우리가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을 평면에 한번 표시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평면이고 X축, Y축으로 구성된 녀석을 제가 X축에다가 실수, Y축에다가 허수를 이렇게 붙여서 A 더하기 BI를 요곳에 요 A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B라는 점, 이곳에 요 점을 한번 찍어 봤어요. 괜찮죠? 이때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선분의 길이, 요 선분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 불편한데, 자, 우리가 요거를 동경이라 그래요. 자, 근데 동경이라는 단어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어떤 각이 있을 건데, 이 각을 표현을 할 건데, 삼각함수를 몰라도 괜찮아요. 삼각함수를, 언제 배우나? 모르겠네? 삼각함수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일러 극형식이라든지 드부하브르의 정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이 영상이 나간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제가 뭐 하고 싶으면 할 거고 뭐 말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삼각함수를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것을 지금 잠깐만 한번 숫자로 인식하지 말고 지금 복소수라는 녀석을 복소수를 변환이라는 걸로 한번 받아들여 보자고요. 자, 어떤 변환이냐? 자,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원래 여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치면은 이 녀석의 길이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배 증가시키고 요 각만큼 회전 이동시키는 변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자,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일까요? 어떤 변환일까요? 지금 요 점은 1-i라는 변환이겠죠? 1-i라는 변환이에요. 1-i라는 변환이고, 지금 요 녀석은 어떤 변환이냐면 -1 플러스 2i라고 하는 변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요 녀석은 길이가 루트 2배 됐죠. 자, 루트 2배 됐고, 각은 마이너스 45도예요. 회전이동은 마이너스 45도 회전이동입니다. 지금 요 녀석은 뭐냐면은, 여기가 30도니까 각은 120도죠. 그러면은 이 녀석은 길이는 루트 5배, 각은 120도 회전이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두 개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거는 뭐 자막으로 하든가 이거를 두 개를 곱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 복소수 두 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복소수지만 지금 어떤 이런 변환장치 두 개를 같이 돌렸어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자, 요 녀석 곱하기 요 녀석이 자, 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요거 두 개 계산해 볼게요. 그럼 마일 그리고 마이너스 2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복소수 부분은 2i 플러스 i에서 3i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1 플러스 3i가 되겠죠?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면 1 플러스 3i가 돼요. 자, 그런데 길이를 루트 2배하고 길이를 루트 5배 했대요. 그럼 두 개 같이 길이 변환을 했으면 루트 10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각은 120에서 45도를 빼면은 얼마입니까? 75도인가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어떤 연산? 뭐 변환장치?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돌리면 자, 우리는 여기로 갑니다. 1,3i 1,3i라고 하는 점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i라는 녀석은 1을 90도만큼 이동시킨 i라는 녀석은 1을 90도만큼 이동시킨 녀석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i제곱이라는 녀석은 그 녀석을 다시 한번 90도 이동시킨 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i세제곱은 어때요? 이 녀석을 다시 90도 회전 이동한 거니까 i세제곱은 마이너스 i4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발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면 a 더하기 bi의 100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거는 1이라는 녀석의 길이를 요만큼 증가시키고 뭐 증가 또는 감소되겠죠. 뭐 비율이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 1보다 작으면 뭐 감소되겠지만 그렇게 될 거고 여기 있는 각만큼 회전 이동해요. 이렇게 회전 이동합니다. 그럼 요거를 한 번 더하면 길이는 증가하면서 각은 그만큼 가겠죠. 그 다음에 그 변환을 한 번 더하면 세제곱하면 이 녀석을 세제곱하면 길이는 또 증가하면서 각은 그만큼 네제곱하면 이렇게 그럼 100제곱하면 이 녀석은 점점 달팽이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커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100번 뭐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타가 45도다. 그러면 100번이면은 얼마예요? 4,500도겠죠? 4,500도만큼 회전 이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거리는 뭐 얼만큼 긴 그 점을 가리킬 겁니다. 요거 받아들여지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자, 그럼 거의 다 왔어요. 우리의 목적은 n차당식 fx가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진다. 즉 fx가 빵이 되도록 만족해주는 어떤 a가 존재합니다. 의 근이 존재합니다. 근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fx는 뭐 이렇게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n차당식 fx가 있다. 그런데 이때 fx를 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x에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뭘 그린 거냐면 왼쪽에 정의역, 오른쪽에 공역, 이거를 함수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 녀석이 대응된 오른쪽에 어떤 점이 찍힐 거죠. 그러니까 왼쪽에 점을 찍으면 그 점이 오른쪽으로 가서 어딘가에 찍히게 돼요. 그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값은 알죠. f0은 얼마죠? 여기다 0을 대입하면은 다 없어질 거고 c만 남죠. 그럼 그 c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c가 뭐 이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0을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함수값은 이렇게 c로 갈 거예요. 그쵸? 자, 0에 정말 가까운 어떤 그 값을 제가 x에다가 0 주위의 정말 그 작은 값, 0 주위의 정말 0은 아닌데 거의 0이나 다름없는 그런 값들을 이번엔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이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C 주변에 생기겠죠. 왜냐면 뭐 0.001이라고 치면 그 녀석을 n번 제곱하면 0.1을 제곱하면은 0.01이니까 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n번 제곱했다라는 것은 계속 작아지니까 x에다가 0 근처의 값을 대입하면 그 값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도 0, 물론 정확히 0은 아니지만 거의 0, 0 하면은 뭐 C 주변에서 지금 이런 점들이 찍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찍히다 보면은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래서 무한히 이런 방법을 쓰면 이렇게 선처럼 그려질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약간 먼 값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점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편집자분께서 이걸 이미지를 시각화를 아마 해주실 건데 요 길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 x에다가 어떤 복소수를 대입을 한다라는 것은 그 녀석의 길이가 계속 늘어나고 회전 이동을 여러 번 한 자, 요 점을 우리가 편의상 뭐 한 여기쯤으로 대응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 이게 화면에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 이동했다 칠게요.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제가 사인펜으로 가리키고 있는 요 점을 요 x에다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복소수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길이가 점점 늘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 각도는 한 130도 정도 될까요? 그런 각도를 계속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요 녀석을 n번 대응한 그 점이 오른쪽에 여기로 찍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칸 조금 왼쪽으로 간 여기는 지금 아까 0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거리는 변하지 않는데 각도가 증가하죠.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은 여기서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면은 그 각도만큼 n번 더 간 여기서 이렇게 뱅글뱅글 더 돌다가 n이 한 100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1도 더 가면 오른쪽에서는 100도를 더 이동하게 되겠죠. 그쵸? 이쯤 갈 거고 n이 한 1000이라고 하면 왼쪽에서 1도만큼 이동했을 때 오른쪽에서는 1000도만큼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360도 조금 세 바퀴 조금 안 되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제가 요 파란 선을 따라서 계속 점을 한번 찍어 보면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는다고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점은 어떻게 찍힐 거냐? 막 엄청 많이 회전을 하면서 이 점이 찍혀지게 되겠죠? 그것을 편집자분께서 잘 표현을 해줄 거예요. 부탁한다.
어? 제가 원래는 사실 이걸 n번 제곱하면 요 길이는 훨씬 더 커질 텐데 지면 관계상 길이를 조금밖에 증가를 안 시켰어요. 자, 그럼 요 파란색도 한번 실선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 녀석도 다 연결을 했다고 치면은 뭐 원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뭐 요런 이거 오늘 샀는데 이거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우리는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0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그 녀석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왼쪽에 있는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이렇게 증가하면 오른쪽에서도 이쪽에 있는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증가를 하겠죠. 그렇게 증가를 하면서 점점 확장을 하다 보면은 요 점에서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쵸? 요 점에서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쵸? 어딘진 모르겠지만 요 점에서 반드시 만나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다? 요 사이에 있는, 요 흰 공간 사이에 있는 어느 점을 대입하였을 때에 fx가 빵이 되도록 하는 그 점이 어딘진 모르겠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름 돋죠? 구독하세요. 해주세요. 무릎 꿇고, 무릎은 좀 너무했나? 아무튼,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